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그 노인의 얼굴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20살 때 제 삶에서 사라졌던 아버지였습니다. 정확히 20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오래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터져 나오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후 홀로 저와 동생을 키우셨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저는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밥 한 끼를 아끼던 날도 있었고 어머니가 새벽 2시까지 일하다 들어오시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와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병든 몸으로. 저는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과 그래도 핏줄이라는 감정 사이에서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간 질환을 오래 앓고 계셨고 함께 살던 여자도 떠나고 돈도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실이 저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온 것인지 그 경계가 너무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릿함이 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 하나를 사드리고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수십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동생은 어떻게 생각할지,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배신인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중에 내가 후회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머릿속이 밤새 쉬지 않았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십니다. 오래전 떠난 배우자가 돌아오거나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상처를 준 사람이 늙고 병든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는 일들이 실제로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그것은 충분한 시간과 냉정한 사고를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저처럼 그날은 일단 자리를 피하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불쌍하다는 감정이 관계 회복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관계를 다시 맺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저는 이틀 뒤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버지와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왜 떠나셨냐고.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냐고.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부끄러웠다고 하셨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리석음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나름의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 살았던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용서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는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함께 살 수는 없지만 병원에 가실 때 동행할 수는 있다고. 그것이 제가 내릴 수 있는 제 감정을 지키면서도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 자신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상대방이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공원에서 처음 긴 이야기를 나눈 뒤로 저는 며칠 동안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홀가분하다고도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여전히 무겁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조금 풀린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숙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뒤 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워버린 것처럼 사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느껴왔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더 나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관계 안에서 또 다른 거짓이 됩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다 들으신 후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저는 그 짧은 문장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오래된 상처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매개가 되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압박감에 짓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 무렵 동생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저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날 당시 동생은 아직 어렸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동생의 반응은 저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나타나느냐고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생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감정은 각자의 것이고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세대의 가족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각자가 경험한 것은 다릅니다. 기억의 양도 다르고 상처의 깊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선택을 가족에게 강요하거나 반대로 가족의 선택에 내가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받아들이기로 한 제 결정이 동생에게도 같은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후 2달 동안 아버지의 병원 진료에 몇 차례 동행했습니다. 매번 함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생활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날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계였습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이 나 자신을 소진시켜 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던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늙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손등에 돋은 핏줄, 흰머리, 느려진 걸음걸이. 한때 저를 압도하던 존재가 이제는 너무나 작고 여려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마주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상대방이 실제로 나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오래된 감정의 패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작아지게 만들었던 기억, 무시당했던 기억, 버려진 기억.
그것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단단해졌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이미 들었고 그 이상의 설명을 요구해봤자 저만 더 지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저는 이때 비로소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과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잊고 새로 시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억지로 그렇게 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옵니다. 다만 과거를 현재 속으로 계속 끌어들이지 않는 것,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과거가 아닌 현재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방식이었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 선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간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나빠져 있고 앞으로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아버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저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날따라 묘하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상황이 변하고 처음에 세웠던 기준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흐릿함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혼자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비슷한 나이대였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해준 말 중에 한 가지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움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책임은 의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두 가지를 혼동하면 결국 내가 지쳐서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가족관계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움과 책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 보이면 자꾸 더 해주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생활과 감정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오래 상처를 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약해졌을 때 과도하게 돌봐주려는 심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래된 죄책감이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작동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무렵 제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돕고 싶은 것이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쁜 자식이 되고 싶지 않아서인지 또는 어린 시절부터 쌓인 무언가를 이 기회에 해소하려는 것인지 그 질문들이 불편했지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가 혼자 지내실 수 있는 요양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아버지 모두에게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고 함께 살면서 쌓아온 신뢰와 유대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그 제안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저와 함께 지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섭섭해한다고 해서 내 결정이 틀린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관계는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이 나빠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피로가 찾아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를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요양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리듬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있는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꺼내셨고 저는 그것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아버지가 그저 나를 떠난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나름의 실패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한 인간이라는 것을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상처에 가려져 있던 더 복잡한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그 사람 자신의 이야기 안에서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아버지를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생활이 어느덧 반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면 항상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시간과 함께 조금씩 그 형태를 바꾼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제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아버지를 굳이 만나느냐고 그냥 모른 척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 사람 나름의 걱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제 선택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각일 뿐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 이유는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니어가 되면 주변의 시선이나 말에 흔들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다른 사람의 평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관계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제 주변 관계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뿐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해온 다른 관계들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관계들 중에 실제로는 저를 소모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내가 더 많이 연락하고 내가 더 많이 맞춰주고 내가 더 많이 배려하는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는 관계는 결국 주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로가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관계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내 관계들이 균형 잡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색하게 계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라면 그 균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맞춰야 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 시기에 50대 중반의 여성 지인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한 남성과 사귀어 왔는데 그 관계가 항상 자신의 희생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힘들 때마다 그분을 찾았고 그분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힘들 때 상대방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패턴이었는데도 그분은 오랫동안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이런 패턴은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한 관계일수록 그 패턴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습관인지 아니면 의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내가 더 나다운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점점 나를 잃어가는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기만 하는 관계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지인은 결국 그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분의 얼굴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힘든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는 생각들이 결정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이끌려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는 언제나 그 공허함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외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관계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실제로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훨씬 깊고 괴롭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시니어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다른 관계들을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마주하는 과정이 저를 감정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관계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가을. 오후 저는 아버지가 계신 곳을 방문했다가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근처의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드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침묵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된 감정 하나가 제 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용서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난 것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그 감정이 저를 붙들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마음 한쪽에 자리하고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관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던 방식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설 것인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인지는 오직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관계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사라집니다. 시니어 세대의 남녀 관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새로 시작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에 휩쓸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세월이 쌓이면서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도 용기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해치는 관계,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관계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작아지는 관계라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고갈된 상태에서 억지로 주는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나와 상대방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감정이 어떤지 잠깐 들여다보는 것, 억울하거나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나에게 맞지 않는 상황에서 작은 목소리로라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이 관계 안에서도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배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아버지가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사과하는 장면을 마음 한편에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식적인 기대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극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나이가 들어도 그 성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비로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에서 기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특정한 방식과 형태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통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는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떠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한때 소중했지만 이제는 멀어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감정들이 전부 이해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털어버리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들이 지금의 나를 계속 붙들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과거의 감정을 되새기는 데 쓰기보다는 지금 내 삶을 더 나답게 살아가는 데 쓰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새로 시작될 수 있고 사람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요양원에 계십니다. 저는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뵙니다. 극적으로 가까워진 것도 아니고 마치 처음부터 좋은 사이였던 것처럼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우리 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형태이고 그 안에서 저는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답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나다운 방식으로 맺어가는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오늘도 충분합니다.